단순한 장신구 하나로도 우리의 운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반지 하나로 운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풍수 인테리어로 기운을 바꾸듯 우리가 평소에 착용하는 소품을 잘 활용하면 더 큰 금전운, 건강운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 너무 놀랍죠?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운을 높여줄 특별한 반지, 바로 건강운을 불러오는 원석 반지입니다. 혹시 건강이 곧 재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매일 지치는 일상 속에서 기력이 떨어지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 많은 분들은 약이나 운동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런 순간에 손가락에 살며시 끼울 원석 반지 하나로도 건강운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원석에서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가 우리 몸과 마음의 기운을 든든하게 보충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에 접어들면서 몸의 기력이 점차 약해지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이때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와 같은 원석 반지를 착용하면 활력이 회복될 뿐 아니라 건강운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루비는 생명력을 불어넣고 활기를 되찾아주며 사파이어는 마음의 평안을 돕고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에메랄드는 회복력을 높여 피로 해소에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이 원석 반지를 착용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이 기운이 가족에게까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특히 자녀들에게까지 긍정적인 기운이 전해져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보석함 속에 오래전 잠들어 있는 원석 반지가 있다면 오늘 그 반지를 다시 꺼내어 손가락에 끼워 보세요. 반지 하나로도 내 건강운을 높일 수 있다니 지금 바로 이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운, 이제 원석 반지로 한층 더 높여보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의 매매운과 계약운을 높여줄 특별한 반지, 바로 진주 반지입니다. 혹시 부동산 매매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걱정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계신가요? 이러한 상황에서 진주 반지가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진주는 바닷속 깊은 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매우 귀한 보석으로 그 신비로운 에너지가 난관에 부딪힌 계약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나 중개업과 같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 진주 반지는 강력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주는 상호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신뢰를 쌓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기운을 부여해 상대방이 더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 진주는 단순한 장신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진주는 또한 고요하면서도 강력한 파동을 지니고 있어 그 자체로 조화로운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 에너지가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중요한 협상과 계약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 결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갖고 있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부동산 매매와 같은 큰 거래를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시점이라면 진주 반지를 꼭 착용해보세요. 이 진주가 품고 있는 기운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반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금반지입니다. 풍수학에서는 금이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여겨지며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이 금반지를 애용하고 있는데요. 금은 그 자체로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금반지를 착용하면 부족했던 재물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흘러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쌓는 방법으로 금반지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금반지는 착용하는 사람의 재물운을 크게 끌어올려주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특히 체격이 크고 성격이 강하신 분들이 금반지를 착용할 경우 그 강력한 에너지가 지나치게 증폭되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은 매우 강한 기운을 지니고 있어서 이미 자신감이 넘치고 활력이 강한 분들에게는 과도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금반지 대신 은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은은 금보다 부드러운 에너지를 전달하며 균형을 맞춰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반지의 매력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순금이 아닌 백금이나 순도가 낮은 금반지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백금은 금의 강렬한 에너지를 조금 순화시켜주면서도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체격이 크고 활력이 넘치는 분들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운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금반지를 착용해보세요. 다만 자신의 체격과 성격에 맞는 금속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착용하면 절대 안 되는 반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이 반지가 좋은 기운만 불러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는 오히려 나쁜 기운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반지들도 있습니다. 반지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착용자의 에너지와 기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지 않는 반지를 잘못 선택해 착용하게 되면 오히려 불운이 찾아오거나 좋지 않은 기운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끼워서는 안 되는 반지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고인의 반지를 착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고인이 착용하던 반지나 물건은 그분의 에너지와 기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착용하게 되면 고인의 기운이 나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는데 이는 때로는 나에게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의미에서 그분의 반지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고인의 기운을 담고 있는 물건은 착용하는 것보다 보관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인의 반지를 착용하게 되면 그 기운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무거운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민감한 사람일수록 고인의 에너지가 자신의 기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중한 분의 추억이 담긴 반지라면 서랍 속에 소중히 보관하며 마음속에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지를 꼭 착용하고 싶으시다면 그 반지를 녹여 새로운 형태의 액세서리로 다시 제작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인의 에너지를 상징적인 의미로 보존하면서도 나만의 새로운 반지로 만들어 더욱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고인의 소중한 추억을 지키면서도 내 에너지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특별한 액세서리로 재탄생시켜보세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반지는 과하게 큰 보석 반지입니다. 보석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강력한 에너지를 불러오고 좋은 기운을 끌어올 것 같지만 사실 이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보석이 너무 크면 그 자체의 무게와 에너지로 인해 오히려 기운의 흐름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하게 큰 보석이 착용자의 기운을 튕겨내고 들어오는 좋은 운을 쫓아버리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석은 원래 그 크기와 상관없이 사람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힘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적절한 균형이 맞지 않으면 기운의 흐름이 뒤틀릴 수 있습니다. 특히 보석이 너무 커서 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그로 인해 방해된 에너지가 행운을 차단하거나 나쁜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너무 큰 물건이 공간을 꽉 채우면서 기운이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 반지를 선택할 때는 그 크기가 내 손과 어울리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여야 합니다. 손가락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크기의 보석은 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며 기운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나치게 크지 않으면서도 나의 스타일과 조화를 이루는 반지가 재물운과 행복운을 더욱 안정적으로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만약 과하게 큰 보석 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특별한 날에 잠시 착용하는 정도로 사용하고 일상에서는 적당한 크기의 보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 손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크기의 반지가 오히려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전달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반지 착용 방식은 너무 많은 개수의 반지를 손가락마다 착용하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반지를 동시에 착용하면 더 많은 행운을 불러올 것 같지만 사실 이는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반지는 각기 다른 기운을 담고 있어 손가락마다 반지를 착용하면 오히려 이 기운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분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에게 들어와야 할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트러지며 기운의 흐름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것이죠. 풍수적으로 볼 때 반지는 최대 2개 정도만 착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손가락에는 특정한 기운이 흐르고 있으며 그 기운을 보충할 수 있는 반지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끼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물운을 원할 때는 해당 손가락에 맞는 반지를 끼우고 건강운을 원할 때는 또 다른 손가락에 적합한 반지를 선택하여 착용하는 것이 기운의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지 착용은 단순히 액세서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므로 나에게 필요한 기운을 보충할 손가락에 적절한 반지를 끼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기운의 분산을 막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운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여러 개의 반지를 좋아한다면 특별한 날이나 장식적인 용도로만 착용하고 일상에서는 필요한 2개의 반지로 운의 흐름을 집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기운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에게 불러올 수 있겠죠. 손가락마다 적절히 반지를 착용해 분산 없이 강력한 기운을 느껴보세요.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반지는 바로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모양의 반지입니다. 많은 분이 개성 있는 액세서리를 선호하면서 독특한 디자인의 반지를 선택하곤 하지만 뾰족한 반지에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기운이 깃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날카롭거나 뾰족한 형태는 살기라고 하는 날카로운 기운을 담고 있는데 이는 싸움이나 구설에 휘말리게 하거나 나쁜 소문이 따르게 하는 부정적인 기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뾰족한 반지나 해골 모양 혹은 지나치게 특이한 디자인의 반지는 이러한 살기를 더 강하게 띄어 소소한 불화나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올 뿐 아니라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지 하나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에너지라도 사람의 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날카로운 장식이나 복잡한 디자인이 들어간 반지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상에서 좋은 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지의 디자인이 주는 기운도 중요합니다. 매끄럽고 부드러운 형태의 반지가 우리의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반지는 긴장감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평온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려면 이러한 형태의 반지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성과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나의 운을 해치지 않도록 반지 선택에 신중함을 기해보세요. 오늘은 운을 높여주는 반지와 절대 끼워서는 안 될 반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작은 반지 하나로도 우리의 운을 바꾸고 나쁜 기운을 쫓을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반지 하나로 운을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반지를 착용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과 더 깊이 있는 풍수지리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